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몇 달 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FOMC 전까지 발표될 수많은 경제 지표들 더 자세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양지수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장중 1% 넘게 빠지기도 하다가 현재는 낙폭이 둔화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현재 0.3%대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2,582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의 수가 600개가량 포착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 오름세 보여주면서 의약품 업종 도드라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의료 정밀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장중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기관과 함께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급락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는 힘을 내지 못하는 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합병 소식에 전고체 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교육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953억 원, 518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는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삼익인데요. 온라인 홈 퍼니싱 전문 기업으로 삼익 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 967대 1을 나타냈고요. 공모가는 공모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장중 180% 넘는 급등세 보여주기도 하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까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조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2.2%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악재성 이슈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시장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지금은 꽤 많이 줄여낸 상태입니다. 연휴 전까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방송 통해서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나와 있는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굿뉴스를 보셨나요? 네, 작년에 힘든 시기를 보낸 반도체 업체, 올해 강한 회복세로 매출 급증 전망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온 기사는 미국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올해의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한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 나왔습니다. 작년에 5,268억 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AI 붐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M7이 이제 AI5로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AI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주가 흐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AI 관련주라고 불리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상향을 할 만큼 향후에 AI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AI 반도체가 나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들이 이제 HBM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3 같은 경우는 올해 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요 생산 시설 투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HBM3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는 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움직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주도 업종군은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저 PBR 관련된 움직임 때문에 조금 주춤거렸는데 다시 오늘 저 PBR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반도체 쪽으로 다시 매기가 좀 옮겨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예,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차를 좀 가져왔는데 제목이 호재가 대체 몇 개야 저 PBR 수혜 인도 상장 기대감이 부각된 현대차입니다. 일단 2023년 연간 사상 최대 실적 기조 달성을 좀 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각됐었고 이후에는 인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도요다발 악재에 관련된 반사 수혜 기대감 등들이 주가의 상방을 좀 이끌었고 오늘 24만 원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한 1.4%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관련된 어떤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주조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했는데 여기서 현대차가 주조 환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시하거나 정책들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단기 기대감들이 사실 현대차가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주가의 흐름인가라는 어떤 관점. 제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3분기 홀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PBR이 굉장히 좀 낮았고 여기에 관련된 저평가 매력도가 오히려 자동차 이 산업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주가 상승을 좀 저해시켰던 요인이 좀 있었고 오히려 이 부분이 저 PBR 관련된 어떤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수급은 좀 개선됐지만
앞으로 좀 적정한 주가 평가 안에서 성장성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차 최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굿뉴스로 잡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 어떤 걸까요? 예, 저는 배드뉴스 테슬라발 오늘 악재가 좀 있었는데 독일 기업의 구매 중단 보도에 4% 급락했다. 네. 라는 이 테슬라 관련 이슈입니다. 먼저 이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SAP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당분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테슬라가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현재 좀 약보합권이지만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차량 29,000대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이 기업에서 지금 독일 안에서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여기서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가격 정책 이슈. 그래서 구매 계획에 대한 수립이 어렵다. 자꾸 차종에 대한 가격이 바뀌고 있고 인도 일정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슬라 전기차 당분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네. 좀 확인했다. 이 부분이 단기발 어떤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발 악재가 좀 많았죠. 일론 머스크가 마약 파티를 했다. 관련해서 뭐 이 전망치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소폭 네. 하향됐다. 뭐 월가에서는 올해 20% 정도 이상 이 인도 물량들이 좀 늘어난 220만 대를 좀 추산을 했는데 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7% 정도밖에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 193만 대로 이 인도 물량들을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췄는데 이 부분이 투심의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배터리셀 3사의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자 섹터 구성 종목 안에서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9%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2.7%대, SK 이노베이션이 4.9%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이 주가가 좀 조정받는 이유는 테슬라발 악재가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단기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드뉴스 테슬라발 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떤 뉴스, 배드뉴스를 보셨나요? 네, 오늘 저랑 똑같은 그 같은 뉴스였네요. 이슈였을까요? 네, 뭐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제 뉴스들이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국내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전기차의 이제 경쟁이 특히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지금 계속 그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지금 생각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그런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이제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지금과 다르게 좀 뭐 지금 뭐 얘기는 뭐 M7에서 지금 뭐 빠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위로 지금 내려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테슬라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는 그 외에도 지금 그러니까 다임러 벤츠가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이브 에너지와 손을 잡고 LFP 공장을 지금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포드가 지금 LFP 배터리 공장을 지금 CATL의 기술력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GM도 지금 LFP 배터리를 중국 업체와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할까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과거와 같이 미국 시장 내에서 국내 업체의 삼원계가 절대적인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조금씩 좀 뭐 흐려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좀 주춤거리면서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그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캐퍼는 계속 지금 확장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확장 자금들의 대부분이 지금 차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2차 전지 판매량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성장세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정밀화학 부분을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주가는 25만 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와 S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강세를 보이던 주가는 지금은 15% 정도로 오름세를 조금 낮춰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70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역시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한농화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2%대 오르면서 16,2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출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10%대까지 오르던 주가가 지금 1%대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5,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C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1% 넘게 오르면서 31,1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3익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이고요. 한국판 이케아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가는 37,250원, 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빛레이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한가로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의 주가는 12,0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엮여 있습니다. 동화기업인데요. 지금 주가는 25% 넘게 오르다가 지금 28%대까지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8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에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4,705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가 미국 투자를 본격화했다는 소식 속에서 20%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53,800원 선에 거래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종목들 보시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선 코스피 상승 종목들 좀 보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한농화성, KC텍 등이 좀 강한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어요. 네.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제품을 양산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이 단기 수급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어제 테슬라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동일 섹터 안에서 전고체 섹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는 뭐 갤럭시 SM의 경우에는 STO 관련된 이슈가 뭐 글로벌 진출 기대감들 좀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 아모레지의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어떤 이 산업에 대한 이 4분기 중국 6호가 사실 뭐 가장 긴 춘절 앞두면서 여행객들이 증가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뭐 리오프닝주 안에서 화장품 섹터가 오늘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뭐 강원랜드, 아모레 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6호가 한국 방한 기간안에 대한 어떤 단순 유입 기대감들이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먼저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 KC텍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좀 봤는데요.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KC텍 자체가 지금 HBM3와 관련된 이제 공정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BM 생산할 때 이제 화학 기계적 연마라고 하는 이제 CMP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BM3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뭐 국내 이제 양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술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HBM과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올해 내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좀 낙폭을 아침에 좀 키웠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중국 시장이 지금 강세를 띠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중국의 이제 국부 펀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앙회금 투자 금융이 그 주식 ETF를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기존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확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중화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그게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KC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HBM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움직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예, 우선 보면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효과, 지금 스튜디오 3획의 상장 이후에 한빛레이저가 오늘 특정 모멘텀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에 관련된 어떤 이 추세 모멘텀 안에 수급이 좀 반영되는 흐름. 그래서 오늘 29.9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는 네.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플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웨어러블 약물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 수급을 좀 증가시키는 원인이 좀 됐는데 전고점 대비 하락폭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일시적 상승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그 이외에 뭐 에브리봇, 제주반도체, 뭐 산돌 등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게 오후장 들어오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관련 이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좀 판단해봤습니다. HBM 반도체 안에서는 워터라든가 KC텍,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PSK홀딩스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안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안에서의 단기 낙폭들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또는 HBM 관련 섹터들의 하락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관련된 어떤 매력도 이 부분이 좀 더 수급으로 반영된 효과가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뭐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이제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를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한 15%대 정도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좀 판단해 볼까요? 우선 지금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개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가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유통지수가 좀 더 작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 즉 주가의 상승 여력들을 좀 더 클 수는 있겠으나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거나 장기적 어떤 성장성 안에서에 대한 주가 우상향은 실적이 이를 바탕을 해줘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이 산업에 관련된 실적 연동성을 좀 1분기 안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온디바이스 AI 개화 시장 안에서에 대한 실질적 수혜 종목들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저가 매력도 보다는 이미 산업에 대한 개화 부분 그리고 숫자로 좀 증명할 수 있는 HBM 반도체 관련된 섹터, 특히나 장비주의 어떤 수주 움직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DIT 같은 종목들, 장비주 단에서에 대한 공정 장비 수혜주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수혜주들 전 공정단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봤을 때 반도체와 관련된 움직임이 오후 시장 들어서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소재단의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뭐 소재단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뭐 전부 다 좋은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일단 쏠림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 공정 쪽으로 이제 다시 뭐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대표적인 이제 업종,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 다 좀 강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6%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5%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갈 만큼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쪽,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항공주,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항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 지금 3%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 지금 5%, 뭐 직접적으로 뭐 관계는 없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 5%, 그다음에 롯데 경우 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엔터 관련주들도 뭐 지금 종목마다 약간씩 좀 달라지긴 하고 있는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CJ ENM이 지금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엔터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방송 관련된 쪽에 그 지수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엔터 관련해서 좀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전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JYP 엔터의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기대감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연휴 전인만큼 전략 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엔터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 부양치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지난해에 대한 실적 기조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3분기부터 좀 이어졌던 주요 아티스트들이 뭐 이탈되는 과정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는 뭐 블랙핑크가 이탈됐다가 전체 뭐 재계약은 좀 했는데 개인별 활동에 관련돼서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정책들 이 부분이 엔터주를 장기간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리스크죠. 네. 왜냐하면 재계약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더 제약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어떤 이 투자자 신뢰도가 좀 훼손됐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엔터주의 투심을 좀 살리지 못한 어떤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섹터가 좀 이 순환매 과정 안에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 종목들이 가져갈 수 없는 요령은 네. 과거에 이 단기 상승폭이라든가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업종군들이나 이 테마군들의 수급은 한 번쯤 더 유입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은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심화되는 구간은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면 뭐 실적이 좋았던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롯데칠성의 경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 속에서 뭐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단기 영업이익이 이제 상당히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닝 쇼크였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과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어떠한 그런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세로라는 이제 소주가 지금 뭐 제로 소주로 관련돼서 뭐 시장에 이제 에서 이제 지금 붐을 일으켰고요. 어느 정도 지금 뭐 두 자릿대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계속 이제 판매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맥주 브랜드가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주 브랜드의 출시가 과연 이제 얼마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현재 새로 나온 맥주의 판매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었던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올해는 뭐 업종,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긴 하셨는데 일단은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원재료 값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정등 원재료 관련주인 MH 에탄올의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주정 관련주들은 좀 과거에 좀 테마성으로 좀 코로나19에 관련된 뭐 손소독제 관련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성장성 관점에 대한 매력도가 좀 있을 거라는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웠던 종목들이 추세를 좀 전환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성장성 관점에서 내수 시장에 대한 한계치는 좀 있기 때문에 다만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뭐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매수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좀 가져가기, 뭐 늘려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 증시가 특정 섹터에 대한 수급이 몰리고 여기서 시세를 좀 다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사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2월 이후에 3월 달 감사 시즌이 좀 또 끝나고 나면 4월부터는 여기서 자금에 대한 유동성들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뭐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또는 뭐 무상증자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들이 조금 더 가셔야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거나 좀 더 무거운 업종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기보다는 지금 좀 쉴 수 있을 때 좀 쉬고 단기 낙폭이 좀 더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노려보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쪽을 시각을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는 뭐 저 PBR과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서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부품주까지 관심이 확산이 됐는데 오늘 H7 만도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 때문인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7 만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뭐 HL 만도가 이제 실적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제 실적 부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속되느냐, 그러니까 그 지속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북미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HL 만도의 이제 매출 증가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아마 올해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뭐 여전히 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저 PBR 관련돼서 뭐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전형적인 이제 조정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순환매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순환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자동차주 쪽으로는 매기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종목으로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주요 부품을 지금 뭐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경쟁력이 도요타 다음으로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에서 또 도요타의 이제 품질 성능 문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뉴스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바라볼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실적 시즌 끝물입니다. 지금 뭐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번 주까지는 잠정 실적 또는 뭐 지금 매출액 손익구조에 관련된 변동공시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클 수 있는 화장품 섹터. 그런데 2주 전에 뭐 화장품 빅2사들의 이 어닝 쇼크가 좀 있었고 지금 이게 유커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을 오늘 화장품 섹터가 좀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는 4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중소형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관련해서는 중소형 브랜드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화장품 ODM사 여기서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을 점유하고 있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직접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파 관점에서는 인디 브랜드가 오히려 약진을 보이면 보일수록 화장품 ODM사에 대한 이익률은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3개 종목들이 우리 국내 ODM 3사인데 네. 여기서는 지금 주가적인 매력도가 CNC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단기간 최근 거래일 좀 이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측면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을 짚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좀 기대주로 보실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 미국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장품 ODM 관련돼서 특히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잉글우드랩 같이 이제 미국과 관련된 그런 이제 화장품 ODM 업체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ODM 의류 관련된 회사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무역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표적인 ODM 관련돼서 뭐 이제 여러 이제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BR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PBR이 좀 저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PB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0.8배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뭐 저 PBR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남은 실적 시즌 동안 기대해볼 만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또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내년에 2,000명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교육주들 지금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지금 교육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재료 기대감들은 좀 더 오늘 크게 좀 반영되지 못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들이 좀 지연되거나 폐지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했던 부분들은 없었어요. 이미 좀 시장이 좀 알고 있었고 관련한 흐름들은 이전부터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재료 소멸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 흐름 안에서에 대해서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지금 오후장에 대한 상승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는 교육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은 크게 지금 뭐 미동 없는 흐름들을 좀 보여지는데 장중 요인들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아직 크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오는 종목군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저PBR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저PBR 관련 주거든요. 그런데 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까요? 일단 통신주 관련 쪽은 일단 뭐 수익성은 뭐 안정화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해외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뭐 싸워야 되는 뭐 서로 간에 이제 점유율을 이제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뭐 이런 이제 저PBR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4 이동통신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도 뭐 물론 일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제4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5G에 대한 주파수가 너무 비싼 가격에 뭐 지금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뭐 이동통신사들 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가입자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뭐 통신 요금 뭐 인하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더 누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를 조금 더 누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교육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삼성출판사가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주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교육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의대 정원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랑 조금 더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 체계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의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뭐 지금 뭐 확대돼도 5,0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최고 이제 우수한 그런 학생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뭐 인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물론 이제 수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직접 간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이제 그 자율학습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교육주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교육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삼성출판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핑크폰 관련된 이야기도 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쪽의 이슈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선 뭐 핑크폰 컴퍼니에 대한 관련된 뭐 상장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은 사실 이 수급 자체가 좀 테마성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교육주가 아까 방송 때 제가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소폭 이 종목들의 어떤 하락세들이 좀 나타나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접적인 어떤 연결성을 좀 갖기보다는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총선이라든가 향후에 뭐 대선 관련된 정책 이 부분과 연관돼서 정책 수혜 관점에서의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부각될 때 여기에 관련한 단기 수급은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나 이게 뭐 성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중에서는 뭐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이 핑크폰 컴퍼니에 대한 상장 모멘텀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정이라든가 계획서들이 가셔낸 시점에는 오히려 단기 수급 관련 또는 단중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여러 건 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줄이고 난 이후에
조정시 관련된 이슈에 좀 대응하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근데 뭐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이슈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늘봄 학교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반응할 만한 교육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늘봄 관련돼서는 네.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돌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방 행정직 공무원들이 네. 아마 담당을 할 걸로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진행이 돼 봐야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이 를 그냥 잘 관리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늘봄 학교 같은 경우 지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만 지금 해당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초등학교 1학년이 인강을 하기는 듣기는 조금 네.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실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서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는 활발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볼까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 이슈는 좀 긍정적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 기대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이 언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인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일단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이 4분기에 SK온 즉 배터리셀 관련 사업 부분 안에서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왔는데 결국에도 뭐 흑자 전환을 좀 이뤄내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에 배터리 부분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가치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다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 수급 유입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영향보다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첫 번째 주가 영향으로 좀 작용했고, 이후에는 배터리셀 3사 안에서도 SK온 즉 배터리셀 사업 부분 안에서의 흑자 전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1분기에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까지는 좀 1분기까지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내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 사업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네. 주가는 단기적인 어떤 우상향 추세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전망됩니다. 네. 네,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안에 배터리 사업 부문 흑자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물론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키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원래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석유 사업 부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정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이 1,065억 정도 영업 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업무에서도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게 뭐 어차피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뭐 손실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던 상황이고, 그 외에 주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나쁘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과연 쉽게 개선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원유 유가가 계속 뭐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내에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경기가 계속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 관련된 분야에 대한 매출 부분의 영업 손실은 지금 뭐 개선되기에는 좀 더 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뭐 이런 그 시장 내에서 자사주 취득을 소각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주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주요 이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탑픽 섹터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탑픽 생각을 갖고 왔고요. 네. 뭐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나와서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일 텐데요.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마킹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95%,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60%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높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에는 뭐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이제 아쉬운 측면은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본격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면서 관련된 실적 개선세도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BM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뭐 HBM3와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한다든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확대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D램도 기존의 평면에서 적층을 하고 있는 3D D램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각사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3D D램으로 적층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레이저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지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는 17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은 13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를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17만 5천 원, 목표 주가 23만 원, 손절 라인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원픽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일단 뭐 저 PBR 관련된 매력도 보면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해도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삼성발 이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됐던 삼성물산을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 현재 2.8% 하락한 14만 5,2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15만 5,900원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여기서 단기 수급을 좀 다 했느냐라는 관점에 대한 의문, 이 부분은 추가적인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재편 그리고 향후의 주주 환원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시행, 이 부분이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그룹 안에 있는 지배구조 최상단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 사실상 지금 지주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제였죠. 부당합병 그리고 회계 부정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과거에 삼성물산이 외형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좀 전개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의 해소 이후에 확장될 수 있는 M&A라든가 삼성물산 자체 안에서에 대한 뭐 사업부의 분할이라든가 지배구조가 좀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지금 PBR이 0.77배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관련돼서 뭐 주주 제한서도 좀 발송을 했고요. 삼성물산 안에서는 단기간에서는 뭐 5년 안에 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소각하는 이 정책을 3년 이내로 좀 축소를 좀 하면서 오히려 이 빠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내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배당 성향들을 지금 전체 계열사의 배당 수익의 60에서 70%까지 좀 확대시킨다. 네. 즉 배당 성향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그만큼 나눠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가는 14만 5천 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1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14만 5천 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11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내일까지도 강세를 보일 만한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요즘에 뭐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순환매 관점에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쉬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오늘 쉬었던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서현 이화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한 5% 넘는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낙폭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내일 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또 기대 심리도 같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내일까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저는 저 PBR 관련주 종목들 좀 봤는데 지금 오후장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에 대한 오늘 낙폭이 좀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 네. HD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인프라코어, 테라사이언스, 뭐 두산밥켓 7%에서 뭐 많게는 한 3%대까지 단기 조정 좀 받고 있다. 이 부분은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여기서 오늘 조정은 사실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 수혜 관점에서는 철도 지하와 관련된 어떤 수혜 이게 뭐 3월부터 관련된 노선이라든가 구간들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되는 공사 금액들이 확정이 되고 향후에 뭐 구간이라든가 노선 등이 좀 확정이 되는 시점 안에서는 건설기계 업종들의 어떤 수익성 기대감들로 좀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건설기계 업종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건설기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대표 중에서는 뭐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제일 탑픽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여기 관련된 어떤 주주 환원 정책과의 어떤 이 믹스되는 어떤 효과들을 좀 가미해 본다면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 두 가지 모멘텀들을 좀 주시해 보자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두산밥켓의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이슈가 좀 있죠.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회의에 대한 어떤 일정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돼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어떤 신규 원전에 대한 도입 과정들 이 부분이 세부안이 좀 공개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원전 관련주 안의 흐름에서 두산밥켓도 어떤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실적도 좋습니다. 건설기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뭐 전설기에 관련돼서는 올해 뭐 미국에 대한 뭐 북미 시장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세가 아마 얼마만큼 있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실적의 개선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제 캐터필러가 일단 북미 시장 내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봤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실적이 나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4분기 말고 이제 1분기 실적까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아마 매수를 하셔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있는 조금 다음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